뻘대발에서 상큼함을 책임지고 있는 낭낭공주십니다. 내일이 씨의 연윤정 기자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 속의 참 언론 매일 보는 매일노동 뉴스의 낭낭한 연윤정 기자입니다. 낭낭공주. 반갑습니다. 우리 노동계 대표 언론인 낭낭공주 우리 연윤정 기자님. 네. 미리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온다고 예고한지라 네. 제 그 궁금증이 한층 더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지난주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조 소장님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 그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겠다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오늘은 제 혈압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요. 네네. 매달 한 주 정도는 내일 이슈를 좀 더 색다르게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네. 과거의 이슈 속 인물을 키워드로 제시한 후 해당 이슈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나눌 예정입니다. 이름해서 그때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 4월의 그 어느 날로 저희가 떠나볼 텐데요. 시간여행의 열쇠가 되는 그 4월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굴까요? 네. 네, 누굴까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무척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부끄민망 그러게요. 부끄민망해 하시는 아니 건가요? 대체 누군데 우리 예. 연 기자님이 우리 낭낭공주 연 기자님이 왜 이렇게 망설일까요? 네, 4월의 이슈 속 그때 그 사람은 바로 연윤정입니다. 네? 연윤정? 아니 진짜 연윤정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자님? 배우인가 배우? 예? 네, 예. 뭐 너무 예. 자기 위주의 방송을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질 분도 계실 것 같으나 네. 그때 그 사람은 바로 저 연윤정 맞습니다. 오. 야. 네, 무슨 저- 사연일까요? 바로 산재 사망 캠페인. 전 뭔지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12년 전 그날 산재 사망 캠페인 2005년 4월 28일자로 첫 보도된 뉴스인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을 그때 그 사람으로 선정하고 당시의 사정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의 진짜. 네, 뻔뻔함을 가지고 네네네.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야. 방송 이제 조금 하시더니 이제 알아서 이제 어우, PR을 하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소개 할 수 있네요. 예. 네, 그때 그 사람 제일 먼저 본인 소개도 하시고 우리 연 기자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산재 사망 캠페인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된 게 네. 우리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게 우리 그 연윤정 기자님이었거든요. 아, 네. 예. 우리 김승주 씨. 네. 승주 씨는 혹시 그 살인 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그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매년 살인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살인 기업 선정식 또한 그 산재 사망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업의 이윤축으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금의 행동이라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모여서 이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특히 산재보험 통계에 의거한 명단 발표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969명, 특히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 비율은 42.5%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재 사망 캠페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2004년에 최초의 제안이 있었고 2005년에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그리고 방금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살인기업 선정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12주년을 네. 맞게 됐죠. 바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데 요 즈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 기자님이 이 산재 사망 캠페인의 산파 역할을 했다라고 네.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특별한 일이라든가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시작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네. 저희 매일노동뉴스 이제 안에서 기자들끼리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이 있는데 산재 사망에는 왜 이렇게 무심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고요. 네.
도로나 이제 공단에 산재 사망 전광판을 세워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마침 당시 노동건강연대가 살인기업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이 캠페인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5개 단체가 함께 이 공동 캠페인단을 구성을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요. 네. 안타깝지만 민주노동당은 지금 현재 없어져 가지고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그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함께 결합을 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그 첫 출발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초기 네. 활동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공동 캠페인단은 2005년 6월에 당시 노동부를 방문해서 도시락과 돋보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아, 그랬죠. 그때 맞아요. 도시락하고 네네. 돋보기 그때. 네, 그래서 도시락 먹으면서 그리고 돋보기 들고 열심히 현장을 뛰라고 이제 주문했고요. 도시락을 전달받은 사람이 얼마 전 경총 부회장에 취임한 송영중 당시 산업안전국장이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네요. 정말 노동부 열심히 일하라고 저희가 네. 돋보기하고 도시락을 그때 전달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 산재 사망과 관련한 전광판이 지금 전국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가장 큰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산재 사망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그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07년부터 전국 40곳에 산업안전 전광판 설치를 하게 되는데 2007년 9월 9일 YTN 보도. 출퇴근길에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전하는 사랑의 안전 메시지를 전광판에서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앞으로 누구나 이 같은 사랑의 안전 메시지를 무료로 전광판에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다 가다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건설 현장에 산재 사망은 살인이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걸 제 눈으로 아주 똑똑히 봤었어요. 산재 사망은 살인이다. 이 슬로건이 살인 기업의 그 선정식으로 이어진 거고요. 사실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왜 그렇죠. 이런 수식어가 이런 단어가 붙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다면 살인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이 캠페인을 할 때는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명칭을 붙였었는데요. 네. 영국의 그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이 산재 사망과 그 산업재해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재해, 모든 산재 사망은 기업이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한 그런 기업을 네. 살인 기업이라고 명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깜짝 놀라고 또 겁을 내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살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건설사에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GS건설이었는데요. 이때 공동 캠페인단은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바로 인근에 있는 GS건설 본사를 찾아가서 최악의 기업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 이때 이 GS건설에는 잔뜩 긴장을 해서 이 본사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안절부절 못하던 이 모습이 떠오르고요. 결국 GS건설은 그 증서를 전달받으면서 지난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동 캠페인단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좀 안절부절하던 모습들이 지금 생생하게 네. 기억난다라고 네, 말씀을 생생 하셨는데 기억납니다. 네네. 사실 이런 뭐 선정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문날까 두렵고 그렇죠. 어찌 보면 막으려고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연 기자님 기억력 대단하시네요. 10년 전의 일을 그냥 또렷하게 생생하게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모습은 정말 지금도 잊히지 않고 있는데, 네. 그 매년 이제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이게 찔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사전에 네. 이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올해 1위 기업이 어디냐를 야. 알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 찔릴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네네, 저도 많이 대체 1위가 받았고. 어디냐고. 근데 저희가 이제 입을 꾹 다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애써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 이제 그런 행동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아니 뭐 맞습니다. 저희가 인기가요 1순위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미리 전화해서 확인을 할까요?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라는 정말 답답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정답. 네, 우리 정답. 조 소장님 같은 경우 10년 이상 이제 이 살인 기업이 선정이 돼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악덕 기업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좀 기억이 남는 것은 살인 기업을 선정하면서 저희가 특별상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음. 뭐 일각에서는 뭐 개명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특별상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이유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그 전 대통령한테 특별상을 주면서 이렇게 수갑을 찬. 네. 결국 우리 때문에 이명박이가 구속된 거예요, 이거. 음. 우리가 그때 수갑을 채웠거든. 그때 미리 채우셔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채웠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 네. 뭐 백혈병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여러 이제 그 기업들을 우리가 그 살인기업 선정하면서 예,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그 회장님들은 좀 잘못을 하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로 휠체어에 아, 그렇죠. 병원에 입원을 타고서 하고. 멀쩡하다가도 휠체어에 타고 목은 한 45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또 이렇게 마스크 하고 모자 쓰고 눈에 초점은 네. 없어요. 멍 때리기. 그죠?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제가 그 또 그 악덕 그 이건희 회장 역할을 맡아서 아.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그런 퍼포먼스를 직접 진행을 하셨던. 제가 오. 그 그냥 더러운 역할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연 기자님은 좀 어떠셨나요? 이런 살인 기업들의 흐름 또 변화 뭐 이런 데도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산재 사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설사, 중공업,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아까 GS건설도 있었고 현대건설도 있었고 네. 뭐 대우건설 이게 많은 건설사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좀 더 약간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경우가 기억이 나는데 네. 2008년에 한국타이어 그리고 2009년에 화재 참사로 40명이 사망한 코리아 2000 코리아 2000 정말 많은 네. 노동자들이 그때 최악이었죠. 이때.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삼성 서울병원이 선정돼서 눈길을 모았고요. 네. 아까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지만 네. 2009년에는 노동부에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이런 특별 니들이 고생이 많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런 특별상도 네. 수여했고 네. 또 2010년에는 희망근로 사업 중 27명이 사망한 것 때문에 행안부 지역 희망 일자리 추진단에 특별상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살인 기업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정해진 이후에 처벌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2009년도에 살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코리아 2000이었거든요. 네. 이 회사는 그때 화재로 인해 가지고 무려 40명의 노동자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40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 소장은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에 불과했고요. 네. 승주 씨, 네. 여기 벌금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아니 얼마에 판결했는지 알아요? 아니 아무래도 아무 죄 없는 분들이 지금 사망에 이른 거잖아요. 그렇죠. 40명의 그렇죠. 노동자가 거기서 사망을 40명이면 했는데. 예. 못해도 수십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와, 근데 정말 너무 열받는 게 왜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2천만 원이요? 노동자 40명에 벌금 2천만 원이면 네. 노동자 한 명이 죽었는데 벌금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지 또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판사들이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거 정말 사법부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기업들한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산재 사망 발생 시에 현재는 대기업 오너 등 그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고 관리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인데요. 네. 예, 해외 사례에서처럼 살인기업법을 제정해서 산재 사망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이 노동 현장에서의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반면 영국은 2008년 4월부터 기업과 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시행하여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상한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와 사업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산재사망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살인기업법 제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4월 이 노동계에서는 어떤 또 활동 중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네, 더 이상 산재 없는 우리의 일터를 위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네, 4월 28일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는 그 27일 날 서울 보라매 공원 산재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 행사에서는 그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요. 그리고 산재 단체들한테 우리가 지원금도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활 격려도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욱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산재 노동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하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윤정 기자님과 함께 오늘 꺼내본 산재 사망 캠페인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연 기자님 좀 전망을 해주시면서 저희 오늘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가 갈수록 산재 사망 희생자의 다수가 하청 노동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값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이런 게 현재 더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 바로 억울한 노동자가 이 억울하게 죽지 않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산재 사망 캠페인과 그 살인기업 선정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면서요. 네.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네, 뭐 다치거나 또는 뭐 죽거나 그러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건데 네, 이렇게 산업재해로 우리가 사망하거나 다친다는 일은 진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국회, 기업은 산재 사망 제로를 위해 살인기업법 제정과 무거운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조 소장님, 네. 올해 살인기업 선정식은 언제죠? 4월 25일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네. 살인기업 선정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또 어떤 기업이 이 불명예를 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산재 없는 우리의 일터를 위해 산재 기업 선정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연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보낼 시간이 다가왔나요? 그럼요,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연 기자님 오늘도 좋은 소식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낭낭공주 안녕. 네, 또 만나요.